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HNWI 코드 부자들의 비밀 이민 전략이라는 책의 출판 기획안과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그 고액 자산가들 HNWI라고 하죠. 이분들의 움직임 또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왜 국경을 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게 자산 관리나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 한 해 약 14만 2천 명,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의 백만장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해요. 14만 2천 명이요? 와, 정말 큰 숫자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사람들이 이사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한 부의 이동, 영어로 Great Wealth Migration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인 거예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자산, 투자 전략, 심지어 다음 세대 국정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이들 떠나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세금 피하려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세금이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요즘은 훨씬 복잡해졌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 비거주자 세제를 바꾼다고 하니까 UAE나 모나코로 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 그런 직접적인 세금 이슈도 여전히 있군요. 네, 있죠.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자본 통제가 좀 심한 나라에서는 그걸 피해서 나가려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이탈리아처럼 연 10만 유로만 내면 되는 그런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거나 골든 비자 같은 걸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아,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는 그런 적극적인 선택이지도 하군요. 그렇죠.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도 무시 못해요. 정치적인 요인이요? 예를 들면요. 저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된 이후에 싱가포르나 영국으로 많이들 가셨잖아요. 네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는 UAE나 터키 쪽으로 이동한 자산가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법적인 불확실성이 큰 곳을 피해서 스위스나 뉴질랜드처럼 좀 안정적인 나라를 선호하는 거죠. 하긴 큰 자산을 움직이려면 안정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여기에 또 자녀 교육 문제, 스위스나 영국, 미국 이쪽으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교육. 그것도 정말 크죠. 네. 그리고 의료 시스템 좋은 호주나 포르투갈, 또 치안 같은 삶의 질 문제, 심지어 공기질이나 기후 같은 환경 요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국적 확보나 글로벌 커리어 같은 장기적인 가족 전략까지 다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움직이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하는 곳은 주로 어딘가요? 자료에서 좀 눈에 띄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네, 몇 군데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일단 UAE, 특히 두바이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두바이요? 아까 세금 말씀하셨죠. 네, 소득세나 상속세 같은 게 없고 골든 비자 제도도 매력적이고요. 또 글로벌 허브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군요. 또 다른 곳은요? 싱가포르도 빼놓을 수 없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도 확보하고 세율도 낮고 신탁 제도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특히 패밀리 오피스 같은 거 세우려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거든요. 아, 싱가포르. 거긴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있죠. 맞아요. 그 외에도 호주, 안정된 법치랑 높은 삶의 질, 교육 때문에 많이 가시고요. SIV라고 투자 이민 비자도 운영하고 있죠. 호주도 꾸준히 인기가 있군요. 네. 그리고 전통의 강호 스위스, 자산 보호로는 유명하잖아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에 비거주자 세제 혜택도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은 기회와 교육, 캐나다는 안정성과 이민 친화 정책이 강점이죠. 미국, 캐나다도 여전하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도 좀 주목받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유럽 접근성, 골든 비자. 특히 이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정 세율 제도가 상당히 파격적이거든요. 들어보니까 정말 딱 여기가 최고다 하는 정답은 없는 거네요. 결국 개인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 세금이냐, 사업이냐, 아니면 가족의 삶의 질이냐에 따라서 최적의 국가가 달라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최고의 국가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자산과 인재가 이동하면 원래 있던 나라나 또 새로 받아들이는 나라나 다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그 파급 효과는 좀 어떤가요?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일단 떠나보내는 국가는 당연히 세수가 줄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죠. 또 핵심 인재가 유출되는 것도 큰 손실이고요. 네, 그건 좀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자본이 유입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 부작용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런던이나 밴쿠버 같은 도시들 보면 외국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집값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문제나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요. 이런 이민 자체가 자산 관리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좀 중요한 변화 같아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이랑은 정말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FATCA나 CRS 같은 국제 규제 때문인데요. 아, 그 해외 금융계좌 신고하는 거랑 공통 보고 기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간의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고 자산 투명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산을 그냥 어디 해외에 몰래 숨겨두는 방식, 이건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숨길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구조화할까? 이게 핵심 질문이 된 거예요.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네요. 네. 그래서 이민 전후로 신탁이나 재단 같은 걸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자산 구조를 짜고 또 여러 나라의 복잡한 규제들을 잘 지키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자산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된 거죠. 이 자유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은밀하게 숨기던 시대는 가고 투명하고 전략적인 글로벌 자산 관리 시대가 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고액자산가의 이민이라는 건 단순히 세금을 피하거나 하는 걸 넘어서 투자, 정치, 사회, 또 개인적인 가치까지 고려한 아주 복합적인 전략적 결정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단순한 주거지 변경이 아니라 자산 관리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한 국가에만 딱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거점을 좀 분산시키는 전략이나 혹은 디지털 자산 관리 같은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산과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국적이라든지 소속감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게 비단 부유층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